여러분들은 여행을 할 때 꼭 챙기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디를 가든 꼭 입어야 하는 잠옷이라거나 매일 갈아입을 속옷이라거나 쌩얼을 가려줄 선글라스라거나 여행을 갈 때마다 꼭 챙기는 것 한두 개는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펜과 종이, 커피가 그렇습니다. 여행은 너무 좋지만 또 한없이 외로움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 외로움과 마주할 때 절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커피와 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뭐든 쓸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와 펜, 종이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펜과 종이, 그리고 커피가 있는 이 모카 라디오에서 여러분도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남자들을 위한 고민상담 팟캐스트 누나제 흑먹어의 볼메 임지입니다. 오늘은 여행에 관한 주제를 다룰 건데요. 그래서 딱 맞는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라는 에세이의 작가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생선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행지, 혼자 하는 여행의 매력, 그리고 여행지에서의 로맨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작가님 얼마 전에도 혼자 여행 다녀오셨죠? 네, 저는 진짜 여행을 18살 때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아버지 따라서 가고 나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여행을 다녔거든요. 네네. 진짜 사람들하고 같이 갔던 여행은 손에 꼽을 정도고 거의 99% 저 혼자 여행을 다녔죠. 혼자 하는 여행의 매력,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먹고 그렇죠. 싶을 때 먹고 네. 가고 싶지 않은 곳 안 가도 되고요. 네. 아무래도 여러 명이 가면 여러 명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홍대나 동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고 비행기를 타고 먼 곳까지 갔으니까 각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해 충돌을 하게 돼서 약간 좀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혼자 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죠. 저도 혼자 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친구랑 여행을 하다 보면 저는 쇼핑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쇼핑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여행 가면 안 맞는 거죠. 난 예. 쇼핑하기 싫은데 그래서 그럴 때 뭐 의견이 안 맞으니까 혼자 하는 여행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예전만 해도 한 5, 6년 전만 해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여행 다니다 보면 혼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근데 또 웃긴 건 네, 남성분들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여성분들이 혼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특히. 제가 그래서 네. 남자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남자분들한테 혼자 여행 좀 다니라고. 근데 이제 남자 혼자 다니면 남자 특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낯선 공간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되게 당황하셔서 한동안 적응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이 남자들에게 혼자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우선 초급은 초급. 네. 중급 그다음에 고수가 있는데요. 네. 초급은 아무래도 요즘에 호텔 패키지라고 해서 옛날부터 네네. 많았었는데 요즘들 그런 소개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호텔 잠자리만 좀 해결되면 부담이 없으면 여행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이제 숙소를 아예 잡아놓고 여행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멀리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시아 나라들 여행을 이제 초급은 가시면 되고요. 네. 이제 중급은 남자들이 약간 좋아하는 것들이 확실하잖아요.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세세한 그런 취미들이 있으시면 그 취미와 관련된 나라들에 가서 덕질이라고 하죠. 그러면 술을 좋아하면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술은 사실 어디나 다 있지만 제가 그 미국 쪽을 갔었는데 네. 미국은 주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법이. 네. 그래서 술을 파는 곳들이 정해진 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는 술이 너무 먹고 싶은데 편의점에도 술을 안 팔고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는 아예 술을 안 팔아서 네. 진짜 동네를 계속 몇 시간 동안 돈 적이 있었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도 12시 이후에는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고 담배도 안 팔아요. 네. 그리고 선거가 있거나 무슨 나라의 그런 기념일에는 또 술을 못 팔게 하죠. 네.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럽이나 그쪽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와인이 진짜 싸고 마트에도 다양하게 있는 유럽 쪽이 와인 같은 거를 즐기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뭐 맥주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독일이죠. 네, 독일과 벨기에. 벨기에, 네. 그다음에 영국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생각이 갑자기 아일랜드. 아일랜드 맛있죠. 아일랜드에 기네스 공장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적당한 돈을 조금만 내고선 완전히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투어가 있어요. 마음껏이요? 저는 네. 한 잔만 주던데. 아, 그래요? 입장료에 한 잔 포함돼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 잔 마셔도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국내에서 먹는 맛이랑 다르더라고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본가잖아요, 보니까. 본가. 네. 네. 네, 독일에서 되게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10대 애들도 술을 마실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길에 우리가 커피 들고 다니듯이 독일 애들은 그냥 병맥주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게 네. 굉장히 좀 문화 충격이었어요. 아침부터. 그냥 술, 맥주 같은 경우는 그냥 음료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처음에 원래 맥주가 발달을 하게 된 게 물에 석회가 끼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뭐 맥주를 마시게 된 이유가 있으니까요. 네. 네, 갑자기 뭐 맥주도 땡기네요. 그러면 혼자 여행을 할 때 네. 저는 좋은 점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지만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무섭기도 하죠. 아, 혼자 여행하기 좀 네.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나라의 공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들려오는 언어라든가 그다음에 뭐 보이는 사람들의 인종부터 그다음에 풍경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좀 막막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막막한 감정을 어디에 갔을 때 처음 느끼셨어요? 가장 많이? 저는 최근에 제가 인도를 다녔거든요. 네. 제가 진짜 많은 곳을 여행했지만 인도 공항에 내려서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그 풍경?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 오,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근데 이제 공항은 항상 깨끗하잖아요. 네. 제일 나라의 간문이기 때문에 깨끗한데 뭐 소도 있고 공항이에요? 네, 들개도 있고 그다음에 염소도 있고 아, 그리고 터미널 수준이네요. 네, 근데 공항 안에는 그것들이 못 들어와요. 아, 그냥 공항 나가자마자. 나가자마자 아. 이제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네. 이제 주차되어 있는 공간에 진짜 온갖 부류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다 있죠. 네. 오,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래서 진짜 막막했어요. 네. 그리고 악명 높잖아요. 사기치는 거 하는 걸로. 그렇죠. 네. 아, 이번 사기 당하고 오셨나요? 저는 여행 다닐 때마다 항상 좀 사기를 많이 당하는 편이라 아, 여행 작가라고 하면 네. 좀 전문가적인 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행 가서 항상 좀 사기를 많이 당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여행 정보를 알려주시는 작가라기보다는 여행지에 가서 거기서 에세이나 이런 네. 감정을 그러니까- 전달하는 작가분이시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여태까지 쓴 책에는 정보는 거의 없고요. 그냥 거기서 그렇죠? 만났던 네. 사람들과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음. 그래도 여행 작가니까 사람들이 네. 뭐 여행을 잘하는 비법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저 일단은 떠나는 게 비법인 것 같아요. 네, 무작정 떠나는 게 네. 비법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만 해도 정말 스마트폰이 없어서 진짜 막막했거든요. 근데 아, 그렇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딱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딜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정확한 위치를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내가 찾아갈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옛날만 해도 진짜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곳이 아닌 이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헤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여행하면서 느낀 건 스마트폰이 이제 발달되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을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도도 잘 되어 있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처럼 길을 안 잃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 맵이 있으면 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길을 헤매지를 않아요. 근데 여행의 묘미는 의도치 않은 곳에서 이제 발생하기 마련인데 맞아요. 길을 잃지 않으니까 그 길대로만 가는데 그 길이 가장 빨리 가는 최적화된 도로이기 때문에 네. 골목골목으로 알려주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의 작은 골목이나 이제 안 알려진 길들, 좀 돌아가는 길들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정작 그런 데를 가야지 네. 현지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보고 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딱히 계획을 세우지는 않거든요. 그냥 네. 어느 정도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갈 때 그냥 골목길을 무작정 좀 걸어보는 편이에요. 골목길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골목길 사진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좀 갔다가 너무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골목골목 하다가 어떻게든 길은 다들 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막다른 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곳을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네. 특히 제주도에는 숨어 있는 그런 골목길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도로 차로 드라이브 할 때도 그런데 내비를 찍고 가면 너무 빠른 길만 알려주니까 네.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가 방향만 어느 정도만 알면 그냥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왠지 좀 더 정확하게 찾아가고 싶어서 이제 그런 구글 지도나 이런 거에 이제 목숨을 네. 걸고 따라가는 네. 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래서 뭐 처음에 갈 때는 뭐 그 맵으로 찾아가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는 돌아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눈에 길이 익었을 테니까 그냥 찾아오시는 것도 네. 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길을 찾을 때 내비만 보고 가면 다음에 가면 또 다시 내비를 보고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좀 주변 지형 지물을 확인하면서 걸으면 다음에 또 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